동화극장 명작 동화 20권 전집을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각색했습니다. 스타트! 전하, 옛날 옛적에 한 개미 투자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전주 대가인 임금님이 개미 투자자에게 혼자만 알고 있으라면서 당나귀주가 대박주라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당나귀주는 대박주 혼자만 알아 이제.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참을 수 없었던 개미 투자자는 동네방네다가 소문을 내며 다녔어요. 당나귀주는 대박주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당나귀주에다가 전 재산을 몰빵했어요. 그러나 당나귀주 소식은 결국 휘지도각이 되고 모두 쫄딱 망했어요. 옛날 옛적에 외로운 토목공학과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무용과 킹카 선녀가 춤추는 모습에 반해버렸어요. 결국 나무꾼은 선녀의 무용곡을 훔쳐 결혼에 성공. 아이 둘을 낳은 선녀는 친정을 그리워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선녀가 두 아이를 양손에 안고 도망갈까 늘 걱정을 했었지요. 이때 구청 직원이 찾아와 새 자녀의 가정 혜택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솔깃한 나무꾼은 셋째 아이를 낳으면 정부 혜택도 누리고 선녀의 발목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나무꾼은 선녀를 유혹해 셋째를 낳았고 이제 다시 하늘나라 안 갈까? 선녀도 마음을 잡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옛날 옛적에 밤마다 잔소리를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은 호랑이처럼 무서운 시어머니가 온다라고 하면서 오야, 어머니 오시죠. 아내들 겁주었지요. 하지만 아내는 잔소리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굿자를 내밀자 아내는 잔소리를 뚝 그쳤습니다. 이때 밖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도대체 굿자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는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옛날 옛적에 착한 신데렐라가 있었습니다. 신데렐라는 클럽데이가 되자 클럽을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못된 언니들은 결국 신데렐라만 남겨두고 클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는 허름한 자신의 옷을 리폼해가지고 입고 클럽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클럽에서는 댄싱퀸 선발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신발이 벗겨 지도록 열심히 춤을 춰서 우승을 했어요. 신데렐라의 춤추는 모습에 반한 왕자님은 신데렐라의 벗겨진 신발을 지켜주며 청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신데렐라는 왕자님을 뿌리쳤지요. 그리고 비욘세를 능가한 세계 최고의 댄싱퀸이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못생긴 인어공주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인어공주는 거리에 쓰러진 왕자를 구해 주었지요. 그러나 인어공주는 못생긴 얼굴 때문에 왕자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어공주는 성형수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가 견적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채까지 다 쓰게 되었어요. 하지만 왕자는 성형을 한 인어공주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얼굴이 아니야. 왕자님! 끝내 왕자는 다른 자연미인과 결혼해버렸고 인어공주는 뒤늦게 성형을 후회했었어요. 하지만 이미 사채의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인어공주는 사채업자에게 벽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옛날 옛적에 의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살림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된 형은 동생 몰래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보내주었지요. 그 사실을 안 동생은 그 돈을 받기가 조금 미안해가지고 다시 형에게 계좌이체를 해줬습니다. 형제는 밤새도록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서로 진짜로 계좌이체를 해줬는데 날이 새자 형제는 전 재산을 계좌이체 수수료로 날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은행만 배부르고 형제는 개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우애는 정말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옛날 옛적에 외로운 총각이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어느 날 집에 맛있는 우럭 매운탕이 끓여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총각은 매일 맛있는 우럭 매운탕을 끓여주는 우럭각시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총각은 새벽 일찍 일어나 우럭각시를 훔쳐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우럭각시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경찰에 신고를 했고 우럭각시에게 무단 침입이 명백한 범죄 사실을 제대로 일깨워주고 싶었답니다. 옛날 옛적에 열심히 언제나 일만 하는 개미와 노래만 부르는 배짱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개미는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었고 한편 배짱이도 꾸준히 노래한 덕에 음반 내고 가수로 성공했어요. 옛날 옛적에 신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신상녀가 있었습니다. 옷가게 주인은 허영덩어리 신상녀에게 양파망 원피스를 권하며 2010년 FW 신상이라고 꼬드겨가지고 팔아먹었습니다. 신상녀는 과감하게 신상 패션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신상녀를 보고 쑥덕이면서 폰카드를 막 찍기 시작했지요. 신상녀는 친절하게 포즈까지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인터넷은 압구정 양파녀 사진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상녀는 미니 홈피를 잡고 잠수 탔어요. 옛날 옛적에
특종을 잡고 싶은 뻥치기 기자가 있었습니다. 뻥치기는 정준이 원빈과 교돈 발표라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나도 이제 특종 기자. 기사를 본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나하고 약속해. 하지만 원빈의 기자회견으로 기사가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뻥치기는 다시 신세경 김현철 핑크빛 연애라는 기사를 내놓았지요. 기사를 본 사람들은 또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신세경이 적극 부인으로 허위 기사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뻥치기는 김혜수, 유해진 데이트 장면을 목격하고 특종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뻥치기 기사의 기사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술 마시고 떡 실신해가지고 숲속에서 잠든 공주가 있었습니다. 멋진 왕자가 키스로 깨워주기를 기다렸지만 누구도 공주를 깨워주지 않았어요. 공주는 추워 떨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빼꾸드를 신은 왕자가 조심스럽게 공주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공주를 일으키며 안아주는 척 하면서 아리랑치기를 해버렸어요. 공주는 인심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내가 이제 술 안 먹을 거야 라고 결심했었어요. 옛날 옛적에 명품을 사랑하는 가난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소녀는 엄마가 보내준 생활비를 몽땅 명품에 질러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날 세금이 밀린 탓에 보일러까지 끊기게 되었고 집안은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소녀는 명품 스카프와 양털 부츠를 신어보았지만 추위를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성냥불을 켜 불을 쬐며 추위를 달랬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새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밤새 불장난을 한 소녀는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고 말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엄마 말과 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병에 걸린 엄마는 자신이 죽으면 아들인 청개구리가 전 재산을 모두 날려버릴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신이 죽으면 집도 땅도 모두 다 팔아먹으라는 반대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친 청개구리는 엄마의 위험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집과 땅을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며칠 후 재개발이 발표되었고 집값과 땅값은 폭등했습니다. 그러자 청개구리는 매일 밤 엄마를 원망하며 울었대요. 옛날 옛적에 머리 좋은 토끼와 머리 나쁜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시험 성적 내기를 했었습니다.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기 위해 교과서 중심으로 꾸준히 공부를 했었어요. 하지만 토끼는 쪽집게 과외만 믿고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시험 날짜가 다가오자 토끼는 쪽집게 과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과외 선생님이 문제집 유출로 잡혀서 구속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꾸준히 공부한 거북이는 시험에서 토끼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울보인 어린 평강공주가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어린 평강공주에게 계속 울면은 키도 180도 안 되는 루저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며 겁주었습니다. 눈물이 많은 평강공주는 결국 루저 온달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키 작은 루저 온달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하지만 지내면 지낼수록 루저 온달은 능력이 있고 자상한 매력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강공주는 사랑의 키는 중요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옛날 옛적에 유머 있는 해맑은 청년과 잘생긴 바람둥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둘은 지나가는 여자를 두고 옷 벗기기 내기를 했었지요. 바람둥이 청년은 잘생긴 얼굴로 여자를 후렸지만 여자는 청년에게 흘기며 옷을 여미었습니다. 유머 많은 해맑은 청년은 여자를 쉴 새 없이 웃겼습니다. 깔깔대면서 웃던 여자는 덥다며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겉옷도 벗고 이때부터 장동건 잡는 게 유재석이라는 속담이 유래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견우와 직녀가 있었습니다. 둘은 결혼해가지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러나 직녀는 아이 교육을 위해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기러기의 아빠가 된 견우는 매년 7월 칠성날이면 직녀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잘했었어? 하지만 요즘에는 환율도 오르고 등록금도 인상되는 바람에 4년째 직녀를 못 만나서 진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대요. 옛날 옛적에 효심이 지극한 심청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심청이는 병든 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벌에게 시집을 갔었습니다. 부자가 된 심청이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아버지 병세는 이미 악화가 된 뒤였습니다. 심청이는 아버지에게 규칙적인 정기 검진을 시켜주지 못한 걸 후회했었어요. 옛날 옛적에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닭이 있었습니다. 주인 부부는 매일 황금알을 팔아 조금씩 부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부부는 닭 뱃속에 든 황금알을 한꺼번에 꺼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부부는 닭의 배를 가르기도 했지요. 하지만은 뱃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뒤늦게나마 누신 부부는 닭의 뱃속에 인삼, 대추, 가시오가피, 찹쌀 등을 넣어서 삼계탕을 끓였어요. 삼계탕 맛에 반한 부부는 성실하게 삼계탕 장사를 하며 부자가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착한 흥부와 놀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놀부에게 쫓겨난 흥부는 봉변을 당하고 있는 제비를 발견했어요. 흥부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 제비 다리를 고쳤습니다. 제비는 감사의 뜻으로 흥부에게 박지성, 박찬호, 박세리, 박명수 등 여러 박씨를 물어다 주었지요. 결국 흥부는 매니지먼트 엔터테인먼트를 차려 대박 났습니다.